4월 8일입니다. 이미 거리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내일부터 서울 여의도 벚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단히 충격적인 날들을 보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우리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국회가 군 헬리콥터와 특수한 군대들에 의해서 판을 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군의 서버 촬영을 당하는 등 여러 형태의 비민주적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했고 국민은 양 갈래로 갈라져서 광화문 또는 여의도 그 외 여러 도시에서 찬반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국민 갈등이 최고로 정점을 찍었던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전 세계인에게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우리 민주주의 실험을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답답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11시에 헌재가 결국 8대 0이라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 측을 내리놓도록 했다.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눈여겨봤고 귀로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누구든지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정도가 무엇인가는 국민이 잘 압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재헌 국회를 통해서 헌법을 만들 때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권은 국민으로서 나온다고 그랬고 그 헌법의 가치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높이 존경하고 있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해 온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적 질서에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법을 어기면 민주공화국이 서야 할 자리가 없는 거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종교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 철학적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외에도 가치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가장 높이 받들어야 할 우리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공화국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공화국입니다. 철저하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권력자도 국민 위에 쓸 수가 없고 국민이 명한 그 법치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는 겁니다. 거기에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이 입법 독주를 자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거기에 부여해 놓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최고의 통치 행위 이상을 저질렀을 때 비상계엄은 반드시 전쟁 상태에 준하는 폭동이나 그 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는 최고 통치행위입니다. 그것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게 바로 국무회의고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해제권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해제권에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거기에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놓고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했고 우리는 법치 안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전 세계가 또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리고 국민이 승리했다고 이 모든 결과는 원칙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뉴욕타임스가 4월 미국 날짜로 새벽 4일날
새벽에 발표한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계적 언론의 대표 주자인 뉴욕타임스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광화문에서 때로는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이 절규했던 탄핵 반대는 무산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그래도 법을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추위를 떨면서 신문지를 깔고 담요를 깔고 밤잠을 안 자고 헌재를 지키고 또 대통령 관제를 포위했던 많은 관중들이 경찰차 유리창 한 장 깨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국민들의 법 질서 원칙입니까? 이것이 살만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국가적 손실은 엄청났죠. 트럼프의 소위 관세 폭탄, 또 펄스 미국이라고는, 아메리카라고는 아메리카 어게인 정책, 다시 미국을 미국답게 세우겠다는 질서 밑에 전 세계와 보편적 무역 다자협정을 다 파괴해버리고 독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날 블랙 소위 먼데이를 정말로 불안한 경제폭동을 가져왔습니다. 폭동을 가져왔어요. 전 세계 주식들이 5% 내지 13%까지 폭락을 해버렸어요. 마치 1920년대 미국의 어두운 목요일을 만들었던 소위 경제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또 다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수반돼야 할 것이 헌법입니다. 다시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개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당이 존재할 수 있는 다당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바꿔야 됩니다. 소선구 가지고 안 됩니다. 중선거구나 대선구를 만들어서 한 곳에서 적어도 3명, 4명이 당선돼야 돼요. 그래야 전라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당선되고 경상도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되는 이런 통합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불필요한 의원의 특수한 보수 체계를 바꿔야 돼요. 대통령도 우리 상식적인 얘기지 무슨 경호원을 60명, 70명씩 씁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뭐 때문에 보좌관을 9명씩 세우고 있어요? 영국 의회를 좀 보십시오. 자전거 타고 와요, 국회의원들이. 부관들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전문 직종 부서가 있어가지고 모든 전문적인 자료 요구나 제안은 공동으로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청렴한 국회를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게 보면은 범죄 집단이에요. 그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의원이 돼서는 국민을 대변할 수 없어요. 주권을 위임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 질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은 개헌을 전제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라도 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민 투표를 거쳐서 개헌의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적 지도 지침을 내세워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4월 꽃피는 계절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마음이 아팠습니까? 상처 입은 국민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이제는 협력해야 할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타협의 정치를, 상생의 정치를, 협치의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이 평등을 전제로 한 사회주의 정치체제하고 자유를 전제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혼합해서 민주사회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다당제입니다. 의사결정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정당들이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소수가 당선되든 다수가 당선되든 집권당도 연립내각을 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통합의 시대를 열어줘야 돼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정치인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숫자로 선거구제를 만들어 놓으면 인구 적은 지역에서는 정치인이 나올 수 없어요. 정치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싸서 대통령은 이제 내각제가 아니더라도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직분을 줘야 돼요. 바꿔 말하면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이게야. 국회도 이제 어느 정당이 유사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색깔만 바꿔가지고 숫자를 채워서 의회 독재를 실행하는 그런 정치 시대를 마감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머리를 싸매고 전문위원들이 이 나라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수정이든 개헌이든 헌법체계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실험을 또 한 번 거쳤어요. 이제 세계인이 우리를 존경하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 당신 같은 나라 법이 살아있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럴 겁니다. 그렇게 돼야 경제도 회복돼요. 지금 트럼프의 저 폭주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국가가 탄생할 때 미국만을 위한 미국이 아니었어요. 세계를 하나님주의라고 미국이 성서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 하나님주의는 만민 형제주의고 공동사회지 결코 아메리카 어게인이 아니에요. 다시 미국은 그런 정당한 국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도 자제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영토가 북반부의 대륙을 연결하고 있어요. 남쪽은 바다를 연결하고 있어요. 다행히 한국인의 특유한 정신적 저력과 또 예리한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에 당당히 서서 지금 세계 문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코리아 컬처, 한국 문화가 세계 중심에 섰어요. 그것이 지난번에 넷플릭스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에 보냈던 오징어 게임이고 지금 오징어 게임 2, 3가 나와서 판을 치고 있는 그것이 소위 코리아 컬처라고 하는 한국 문화의 핵심인 거예요. 한국 영화가, 한국의 음악이, 한국의 반찬이, 한국의 모든 음식이 세계성을 띠게 됐어요. 우리의 놀이문화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 앞에, 하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북을 통합하는 시대를 열어가는데 총력을 경비할 겁니다. 새 시대를 열어야 돼요. 새 시대는 새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낡은 사람들을 이제 과감히 베껴가고 제발 패거리 정치, 프레임 정치, 무조건 밀어붙이는 개딸의 정치 시대를 끝내야 돼요. 냉정한 이성으로
미래를 지향한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도록 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새 출발 있기를 바라고, 제발 감정적으로 대립했다면 해소하십시오. 다 지나놓고 나면 형제예요. 지나놓고 나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할 우리들의 길이 눈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점에서 이제 우리 감정의 싸움을 끝내고 특히 이념의 싸움을 끝내야 됩니다. 이념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건 마르크스가 레닌을 통해 혁명을 할 때 이미 그 사람 자체도 이데올로기 자체가 허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허구라는 것을. 그건 통치자들이 만들어낸 도구예요. 그래서 항상 북쪽의 정치 체제도 보면은 지그들 나름대로 통치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뭐 주체 철학이니 뭐 성군 정치, 애민 정치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부수적 담화를 발표해요. 그래서 그걸 섞어가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주의의 모순이에요. 어떤 가치관을 절대시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적대 감정을 불어넣기도 하고. 이런 모순된 통치 밑에서 인간이 고달픈 거예요. 삶의 가치가 없어요. 짐승만도 못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알면서 북한 해방의 무거운 마음을 지금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탈북인들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막힌 인간의 삶이 있었는가. 그래 몰라요, 그 자체를. 소위 의식화라고 하는 것,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오른쪽으로 유도해버리는, 반대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경직된 체계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허구예요. 그것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래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해서 오직 핵군사력 가지고 평정하겠다고 하지만 김정은이를 서울 복판에 갖다 놔도 통치 못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성숙해졌어요. 판단력이 강해요. 확실해요. 이런 점에서 6월 3일 선거는 반드시 권력이 기울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그 전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밟다가 탄핵 기각이 됐어요. 그게 풀려나니까 그 다음에 그 정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할 만한 세력으로 귀합되지 않아요. 그게 정치사예요. 절대로 뜻대로 인간 뜻대로 안 됩니다. 이런 점을 명확히 알아가지고 미래를 지향하는 한국에 희망을 볼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자중하는 마음으로 이성을 회복해가지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의 길로 들어서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 제목 자체가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대한민국. 이제 많이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 점을 명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